이 역류성 식도염 단계에서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만성 위장병으로 간다. 최종적으로는 위암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빈번하게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지만 역류성 식도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 질환은 위산 과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식도 괄약근의 약화, 그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으로 대부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과다 분비된 위산이 위식도 조임근,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죠. 그것이 약해진 틈을 타서 복압 때문에 식도 쪽으로, 구강 쪽으로 쫙 분출이 되는,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나요? 정말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지 검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정말 약해졌는지 검사해 보셨나요? 그런 검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자체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확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식도 괄약근의 조임근이 약화되지 않았는데도 그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조임근이 약화됐는데도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과체중이시고 이런 분들은 뱃살이 배를 누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압이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을 줄이면, 특히 뱃살을 줄이면 위식도 역류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많은 부분이 과체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체중 환자는 그래도 소식하고 체중을 빼면은 증상이 완화되는데, 저체중인 분들도 있고 표준 체중인 분들도 있고 뺄 살이 있어야지 빼야겠죠.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을 알면 나을 수 있겠죠. 제가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위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 어떤가요? 경우에 따라서 토하게 되죠. 토를 하는 이유는 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선 그런 음식이나 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가 이거 처리해낼 능력이 없는데 일단은 뱉어내야겠다 하면서 확 수축해서 복압을 올려가지고 토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많이 먹었는데 위에서 어찌저찌 처리를 해서 간신히 장으로 밀어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장에서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처리하기 힘든데 빨리 빼내야겠다 하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토나 설사는 우리 몸에서 처리하기 힘든 양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어 기전이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너무 과음하거나 과식하면은 당연히 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뭐냐? 위의 음식물 처리 기능, 즉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식사 후에 소량 남아있는 적은 양의 음식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위에 남아있는 음식이나 위산 찌꺼기들을 자꾸 뱉어내려는, 분출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체질적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식도 괄약근이 약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날 헛다리만 짚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시게 되는 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대부분 병원에 가서 위산 분비 억제제, PPI로 불리는 그런 약물을 복용을 하시게 되죠. 이 약은 급성기 때 굉장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약이 치료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약을 가지고 증상을 1주 내지 2주 동안 확 완화시켜 놓으면 그 사이에 이제 좀 푹 휴식을 취하고 역류 증상 때문에 막 잠도 못 자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푹 휴식을 취해서 위 컨디션을 살려놓고 과식하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 술, 커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었다면 운동을 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위의 컨디션을 다시 살려놓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이런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환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먹고 위산이 분비가 억제되니까 당연히 역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역류를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위산 자체가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역류성 식도염 이번에 걸렸는데 앞으로는 식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 하면서 이제 술, 담배, 커피 끊으시고 과식 끊으시고 운동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 약을 먹고 나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식생활 습관이 별로 안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몇 달 뒤에 혹은 뭐 1년, 2년 뒤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예전에 위산분비 억제제 먹고 나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약을 또 먹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1주 먹고 나았던 것이 이번에는 2주 먹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3주, 4주, 2달을 먹어도 증상이 잘 완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소화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산 자체가 소화액인데 그것을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을 1, 2주가 아니라 막 여러 달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소화력은 떨어집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산이라는 것은 강산이에요. 사실 우리 위조차도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산이에요. 근데 왜 위가 녹지 않느냐? 위를 보호하는 점액이 위산과 함께 분비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은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 위 점액 분비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는 위를 싹 말려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자꾸 복용하게 되면 위가 어떻게 되나요? 자꾸 건조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마치 이제 논바닥이 쫙쫙 가물어서 갈라지는 것처럼 위 점막 자체도 건조해지고 위축이 되고 이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포의 변형까지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세포가 좀 변형이 되면 이제 그걸 장상피화생이라고 하고요. 흔히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의 원인을 노화라고 하는데 이 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진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 같이 자꾸 말리는 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이런 노화가 위점막에 어떤 진액이 빠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어린애들 보면 피부가 탱탱한데 노인들 보면 이제 피부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위점막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피부도 우리가 관리하고 로션 발라주고 하면은 노화가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위점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점막의 노화가 가속될 수도 있고 굉장히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 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자분이 이것은 위장병의 입문 단계다. 여기서 이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 꿰지 못하면 나쁜 식생활 습관은 계속 유지하면서 습관적으로 이 증상 발생할 때마다 위산분비 억제시키고 위 메마르게 하고 소화력은 소화력대로 약해지고 점액 분비 능력도 약해지면서 점막은 점막대로 엷어지고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점막의 조직이 위축돼서 위축성 위염 발생하고 세포 변형돼서 장상피화생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는 위암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 이 역류성 식도염 단계에서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만성 위장병으로 간다. 최종적으로는 위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인식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을 대하는 사람의 어떤 위장의 예후와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 증상 처리해야지. 그렇게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수십 년을 산 사람의 위장의 예후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시리즈 영상물을 올릴 텐데 이미 이 채널에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운동법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위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것의 반대가 위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들도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는 진액 보충에 좋은 약제들, 지난번에 이제 식욕부진에 좋은 약제를 소개를 했는데 진액 보충에 좋은 약제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조해진 위점막을 복구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왔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로 좀 비교적 젊다. 그러면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위장은 원래 폭발적인 운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의 위장은 산소가 잘 주입되니까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식도 역류질환, 역류성 식도염은 100% 위장병이다. 이것은 위산 과다분비나 위식도 괄약근의 약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음식물 처리 능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산분비 억제제 PPI를 복용하는 이유는 위의 컨디션을 회복할 그런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짧게 쓰는 것이다. 위장의 컨디션을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계속 먹다 보면은 위산 분비 능력, 소화력 자체가 떨어지고 위의 점액 분비 능력, 위의 보호 기능도 떨어져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까지 가게 될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고 식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낫지 않는다고 내가 체질적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그런 체질인가? 이런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근골격계의 어떤 지병이 없는 사람, 젊은 환자들일수록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실의 진료실에서 위장을 치료하는 위장 튼튼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